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이 수박처녀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자기가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고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된다. 내만이 혁신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권리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내가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민주당을 싹 바꿔놓겠어요. 예, 김동연처럼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 비대위에서 발표가 났네요. 출마 불가. 출마 불허.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예, 박지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박지원 때문에, 예,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MBC에 나오고, 언론에 계속해서, 예, 이재명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지지자들 공격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던졌단 말이에요.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저 이거 지극히 의도가 있다고 봐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CBS 출연해가지고, 예, 무슨 회고록을 출간한다고. 여러분, 박지원의 이게 활동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우연찮게도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욕먹을 타임에 얘가 꼭 등장해요. 흑기사로 꼭 등장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흐트려 놔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먹을 대상이 박지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 박지원을 띄워주는 방식을 보면요. 지금 진중권을 띄워줄 때랑 너무 비슷해요. 진중권이 처음 스피커로서 막 이제 친윤 스피커로서 이제 탈 때. 진중권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나는 민주당의 간신배들을 내가 쳐내려고 하는 거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데 나는 저 민주당 문재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을 쳐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박지원이 하는 논리하고 진중권이 처음 들고 나왔던 논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서 진중권이 계속 확장을 시키죠. 이제 문재인 정부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빨고 윤석열 빨고 예, 조국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진중권은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진중권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왜? 얘는 너무 이제 신윤 스피커로서 김건희 빨아주는 대로 너무 이제 이미지가 각인돼 버렸잖아요. 여기에 진짜 진중권의 대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박지원은 최적의 인간이에요. 일단 박지원이 자체가 갖고 있는 비호감, 뭐 생긴 거든 뭐 스펙이든 하는 짓이든 예 지적 상태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얼척이 없거든. 아무리 정치를 관심이 없고 예 그 욕 안 하는 사람들도 박지원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따발총처럼 떠들어대고 언론이 떠들면 시끄럽고 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진중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박지원은 진짜 지금으로서는 이 수박이나 이 윤석열, 김건희를 실드 쳐야 되는 언론 입장에서는 얘는 최적의 상품이에요.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한 그 비호감만큼이나 얘는 본인의 비호감을 키워버렸거든. 게다가 사람들이 씹기에 너무 좋은 애야.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솔직히. 조금이라도 넘사벽이 있으면 씹는데 장애가 생기는데 박지원은 씹는데 장애가 안 생겨. 심지어 얘는 꼴패미 짓을 하고 있고 이 수박들의 비호를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얘를 좀 추종하는 세력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여성의당부터 해가지고 그 약간 레즈비언 세력들. 이 세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계속 민주당이라고 하는 고리를 갖고 있으면 20, 30대 남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고립되는데 얘는 아주 천병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박지원을 보면은 20, 30대 남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대안으로서.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고리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개혁 세력이나 이재명은 계속 공격하는 예, 수박들의 예,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실드 쳐주고 얘네들의 흑기사 역할을 해주는 걸로 최적인 상태예요. 게다가 얘가 왜 최적이냐면 김건희 실드 쳐주는 데는 얘만한 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욕 빠진 무녀로 최적이야. 최적. 왜냐? 김건희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이 여자가 하는 짓이 너무 천박하잖아. 하원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생각했을 때도 야 진짜 너무 쩔거든. 근데 이 박지원이라는 애는 일천 경력도 없는 애가
자기가 무슨 세상의 판사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뭐 마이너 리포트의 모니거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누가 전화하고 물어보면은 전화 끊어버려. 진짜 황당함에 진짜 극치예요. 진짜 얼척이 없거든. 그러니까 김건희를 싫어하는 것만큼 박지원을 싫어할 수 있는 이 비호감의 조건을 다 갖춘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 박지원을 그냥 긴급으로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부르고 막 모든 언론들이 박지원을 쏟아주는 거지. 왜? 얘가 이런 식으로 속사포처럼 몇 다발총처럼 떠들면 이 윤석열 김건희가 욕먹을 거를 얘 대신 욕먹어줄 수 있거든.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을 흐려버리고 얘 분탕치를 해버리면 중요한 의제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싸움만 남는 거예요. 그냥. 남과 여, 꿀패미 대 일배, 예, 민주당 대 국진당, 예, 수박 대 반수박, 뭐 이런 식의 싸움밖에 안 되거든. 언론이 원하는 정말 최적의 애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본인이 뭘 언론이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 지금 떠드는 거 보세요. 진짜 거의 따발총같이 떠들거든요. 그리고 얘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언론이 다 실려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막 장악해갖고 사람들 욕하게 만들고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게 아니거든. 전 지금 빨리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야 된다. 민주당이 최소한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할 거라면 빨리 박지원은 최고 내가야 된다. 얘를 영구 정지를 시키던 얘를 쳐내든 이런 애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민주당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키워준다? 스피커로서 키워준다? 그럼 나중에는 진중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고 했었던 그 역할을 얘가 똑같이 하거든. 이거를 민주당이 만약에 방관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최소한의 그 지성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애를 쳐낼 수 없고 이런 애를 어떤 지성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싸울 수 없고 그대로 방관하거나 이 아이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희생되면서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되는 거를 민주당이 방관한다. 무책임하게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절망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저런 애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당이라고 하는 낙인이 또 있는 거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운 낙인이 있듯이 계속해서 자하게 자살골에 무능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빨리 윤석열 박지원한테 셧 더 마우스 입 닫어 찌그러져 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얘를 키워주면 안 돼요. 이대로 놔두면은 얘는 진짜 이제 윤석열 플러스 진중권의 길을 갈 거고 여기서 무슨 분탕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박초년은 너무 분명해요. 예.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하고 분란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얘는 보이거든. 얘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셨나요? 최소한의 능력도 없는 애가 지금 어디서 마치 왕처럼 지가 무슨 판사인 것처럼 막 반말로 막 얘기하거든. 너무 얼척없어. 야 솔직히 진짜 구급 공무원이라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얼척없어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꼴패미든 일패든 지금 언론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보수 세력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얘를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청년 정치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얘네들 이런 아이들을 스피커로 키워서 그 정치를 본질에서 벗어난 그냥 싸움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연함대, 일배대, 꼴패미대 이런 싸움으로 만들고 진짜 정치의 본령이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박지원 같은 애를 정치에 불러와서 이 거대 정당이 사실상 이 정치를 포기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지성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성이 진짜 몸으로 움직이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박지원을 중지시켜야 돼요. 이 박지원이나 이 김건희를 보시면
얘네들이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황녀이냐, 여왕이냐, 뭐 김건희 있는 본인이 뭐 주가 조작에 온갖 그걸 갖고 범죄 혐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면책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멀쩡하게 그것도 언론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박지원 보면은 본인이 아무런 청구 패밀리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런 애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과대망상이거든요. 얘네들의 심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열을 덜 받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이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구조가 나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나는 사실 왕족이야. 그래서 난 뭘 해도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 본인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대단한 출생의 어떤 비밀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누가 한번 띄워주면은 그거를 사실로 믿어버리고 그 거짓말이 뭔가가 통하면 이제 사실을 믿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 망상의 종류 중에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과대망상. 남들에게 없는 굉장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유명이라고 잘 어울리는 관계다. 이렇게 과대망상하는 사람들. 김건희가 특징이죠. 나 뭐 신기 있어. 내가 무당보다 세거든. 예. 박지원은 피해망상형이죠.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피해주고 있고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 얘는 완전히 그 피해망상에 쩔은 애잖아요. 이게 둘 다 망상이에요. 이런 애들이 언론이 이제 띄워주면은 이제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왜? 본인의 망상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거든. 여러분, 이런 타짜나 사짜들, 이렇게 리플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출생을, 자기의 비천한 출생이나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느 집안에 무슨 황녀고, 내가 재벌가에 숨겨진 무슨 셋째 딸이고, 우리 엄마는, 저희가 버린 업둥이를 주워하고 키운 거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출생에 대한 그 비밀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자기 출생을 숨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나스타샤잖아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황녀라고 속여가지고 한 수십 년 동안 사기쳐먹은 여자 있잖아. 나중에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DNA 확인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었어. 근데 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매력을 끌고 외모도 출중하고 막 이렇게 그런 황녀의 어떤 매너를 보여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꼬박꼬박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의 교수 연하남하고 결혼해요. 굉장히 자산가인. 그리고 이 여자를 실제로 믿고 후원자들이 생기면서 이 여자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무덤에 아나스타샤라고 하고 죽거든요. 자기의 거짓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평생을 잘 살고 시집도 잘 가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뭐해, 여자 죽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출생이 특별하다고 믿는 거거든. 재벌가에 뭐거나, 내가 황녀거나 막. 예, 김건희가 스페인 왕비 앞에서 막 장갑 안 벗고, 여러분 영부인들하고 다니는 그 프로그램 보시면, 야외에서도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바이든마저도 장갑을 끼고 있고. 그거는 나는 너보다 위야. 나도 너 정도의 어떤 출생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출생을 갖고 있어. 다만 나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든 망상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믿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저는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저 여자가 저런 장갑을 끼고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시라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